4. 재발 방지와 질환 관리 정보. 선생님, 재발을 막으면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싶어요. 재발 방지와 질환 관리 정보를 알고 실천해 보세요. 술, 커피, 담배는 괜찮은가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술은 단기적으로는 증상 개선에 효과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증상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향정신병 약물과의 상호작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커피, 콜라 혹은 차 종류, 그리고 초콜릿 등에는 카페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페인의 각성 효과에서 자유로워지려면 8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지만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카페인이 없거나 적은 음료를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현병 환자가 일반 인구에 비해 3배 정도 더 높은 비율로 담배를 피운다고 합니다. 현재 흡연하고 계신 분은 암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한 높은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금연을 하면 신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건강의 개선 또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기 힘들다면 금연치료제나 패치, 껌 등 금연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 내과 치료나 치과 치료도 챙겨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조현병 자체가 내과적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현병 환자가 증상으로 인해 신체적 불편함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도 환자의 신체 상태나 내과 질환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들은 환자가 복용하는 약물과 관련된 내과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내과적 상태로서 의도하지 않은 운동 증상, 비만, 고지혈증, 당뇨, 내당능 장애, 갑상선 이상, 유즙분비, 무월경 등 호르몬 또는 내분비학적 이상, 심혈관계 증상 및 부작용이나 간 기능 이상, 신장 기능 이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마름, 치주질환, 충치 등 치과적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성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 개인 위생에 소홀한 경우가 많고 본인의 의학적 건강 상태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질환들 이외에도 다양한 질환이나 영양 불균형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약을 꼭 시간에 맞추어서 먹어야 하나요? 약은 의사가 처방한 용법과 용량대로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임의로 약을 빼거나 더하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약이나 건강식품 같은 다른 약을 복용하고자 할 경우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약을 공복에 먹어도 되나요?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시판 중인 향정신병 약물들의 허가사항을 종합해보면 대부분 식사와 관계없이 공복이라도 복용이 가능합니다. 간혹 소화기능에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선생님, 약 먹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복용하기 위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놓아두고 기억하기 쉽도록 일상생활과 연관시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나서 달력에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1에서 3개월 간격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도 사용할 수 있으니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기 어렵다면 약물 변경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해보세요. 혹시 재발을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안이나 짜증, 신경과민, 수면장애, 우울감, 사회적 고립, 개인위생 불량, 집중의 어려움, 식욕감퇴 또는 식욕 증가, 약 복용 중단 등이 나타난다면 재발 경고 신호라 볼 수 있습니다. 재발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발되기 1에서 2주 전에
곧 재발이 임박했다는 경고 징후를 보입니다. 이러한 경고 신호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한 환자에서는 반복해서 나타나는 편입니다. 즉, 가장 최근에 재발 전에 보인 재발 신호들이 다음 재발 전에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재발 경고 신호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환자가 자신의 재발 경고 신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후에 즉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재발을 경고하는 신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재발은 흔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미리 예측하여 조기에 개입하여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재발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방받은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스트레스 등의 내외부 환경에서의 자극, 가족, 친구 등의 지지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원인 없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된 상태로 일상생활을 유지하던 환자들이 대부분 재발하기 1, 2주 전부터 여러 가지 변화와 징조를 보인다고 하니 재발 경고 신호들에 대해 환자 자신과 가족들이 잘 알고 신호들이 나타날 경우 가능한 빨리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 신호 역시 환자마다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행동, 감정, 생각, 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 평상시와는 다른 현저한 변화를 보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있는지 가족들은 물론 환자 본인도 생각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약물 부작용 때문에 불편한데 그렇다고 약을 안 먹었을 때 재발할까봐 걱정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들이 약물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 10개월 안에 절반 이상의 환자가 재발하였고 1년 이상 항정신병 약물로 안정된 환자가 약물 중단 시 78%가 1년 내에, 96%가 2년 내에 재발하였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약물을 중단하거나 불규칙한 복용을 하게 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약물의 부작용을 이야기하지만 재발의 위험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재발로 인한 병의 만성화, 이로 인한 환자 본인 및 가족의 스트레스, 재입원 등으로 인한 치료 비용 등의 상승 또한 생각해봐야 하죠. 주치의와의 상의를 통해 항정신병 약물의 변경이나 용량 조절 또는 부작용을 줄여주는 약물을 같이 처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작용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약물을 중단하여 재발하는 것보다는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 주치의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과 함께 재발 없는 내일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일상생활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